올해 약 한 달 동안 미국 주요 종목들 엔비디아 39% 상승, 메타 29%, 반도체 3배, SOXL 13%, 마이크로소프트 8%, 애플 1%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만 26%가 빠졌어요. 왜 테슬라만 빠질까? 이 급락이 과연 역발상의 기회가 될지, 급등은 올 수 있을지, 온다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테슬라가 온갖 악재들이 다 터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보통 주가 고점에서는 호재들만 터져요. 바닥에서는 악재들만 터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뉴스 자체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그 본질만 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오늘 그 본질을 말씀드릴 거예요. 과연 테슬라의 암담한 미래 펼쳐질 것인가? 테슬라가 망했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과연 망한 건지, 상승 타이밍, 매수 타이밍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일단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죠. 1차적인 기준은 전기차의 판매량입니다. 17년부터 현재까지. 자, 이런 형태죠. 판매량은 곧 실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 즉 실적이 올라가면 선반영해서 주가도 오른다. 18에서 20년 초 판매량 박스권입니다. 큰 증가가 없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직후부터 급등을 하죠. 이 급등 구간, 그리고 주가는 미리 이 급등 이전에 이때부터 미리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때인데요. 본격적으로 차량 판매가 급증했던 이 20년 중반 정도부터 미리 올랐다는 겁니다. 주가는 판매가 급증한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선반영해서 미리 올랐다. 물론 2000년도 초반 급락을 거쳤지만 돈의 힘으로 더 강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현재 또다시 정체 박스권 구간이에요. 즉 판매량, 실적은 이런 형태다. 실적은 이렇게 올라야 주가가 급등을 해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른다면 주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가 추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여기서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재 자체의 동력은 적다. 이렇게 테슬라의 판매량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의 춘추전국 시대죠. 도태되고 사라지는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를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너도 나도 할인 경쟁, 시장 파이를 가져오기 위한 그 과도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9%에서 8%까지 반토막이 넘게 납니다. 치킨게임, 이 경쟁 심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거는 전기차 경쟁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메모리 반도체, 치킨게임 기억하시죠? 삼성전자가 살아남고 일본 업체들이 나가 떨어진 그 핵심에도 바로 영업이익률이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주가 상승은 언제나 될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 성장의 가파름, 기울기를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증가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이익 증가율인데요. 22년 109%, 이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냈다. 그리고 23년까지 마이너스 35%. 오히려 실적은,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이 증가율 자체가 꺾였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측치죠. 영업이익이 증가는 하지만 4.7% 증가에 머물 것이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2025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다시 91% 수준까지 올라간다. 가파른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급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말씀드렸죠. 이 급증 전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25년도 내년에 실적 증가는 그 이전에 테슬라 주가 급등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예측치입니다. 변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계속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현재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올해만 마이너스 26%, 그리고 최고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기 모멘텀이 있죠. 문제는 이 중장기 모멘텀들이 당장 수익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장기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실적에 영향을 주는 순간, 그리고 테슬라는 성장주죠. 금리나 모멘텀을 받아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일단 당장의 성장 동력은 실적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적다. 핵심은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데 자율주행이나 로봇, AI,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충전소, 그리고 저가형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당장 실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했듯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재는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중장기 모멘텀 실현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모멘텀들이 반영될 시에 급등이 가능하다. 단 시간은 소요되겠죠. 지금까지 내용만 보셨어도 대략적인 감은 오실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뭐죠? 미래의 이익이 현재보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배당보다는 성장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매출 급증이 굉장히 가파른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아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국면 끝났죠. 지금은 여기입니다. 금리가 동결되고 유지되고 있는 이 구간이죠. 하지만 이 금리가 꺾이는 순간 성장주가 현재 받고 있는 기업 가치, 미래 실적의 현재가, 즉 할인된 수치, 그 할인율이 금리인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모에 있는 금리 R이 떨어질수록 땡겨오는 미래 실적, 미래의 가치 올라간다, 커진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았죠. 분명 이 모멘텀도 테슬라에게 도움은 될 것이다. 테슬라 중장기 전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 전략과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60개월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에 도달했다. 지난 테슬라 콘텐츠에서 이 위에 있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때와 같이 한번 이 60개월 이평선을 담궜다 빼는 순간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담궜다 뺐습니다. 하락폭 그리고 이격, 단기 과매도권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현재 추세 매물대의 하단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일단 $180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180를 찔렀다 뺐어요. 중요 구간을 찔렀다 뺐다. 자, 이런 형태죠. 제가 말씀드린 이 $180와 $160, 신규 진입자는 1차, 2차 분할로 받으면 평균 단가가 여기로 형성이 될 것이고 반등 시 수익이다. 분할 매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다 사고 이탈 시에 손절, 그리고 아래에서 재매수. 이건 본인 성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통 맥점을 주지 않고 그 전에 반등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가 찐바닥이 아니더라도 빠질지라도 $160까지 안 줄 수도 있다. 이건 저의 시나리오고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 후에 재차 빠질 가능성 염두는 해둘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구간 일단 맥점이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급등이 한 번은 나가줄 수 있는, 급등이라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60 이상에서부터 $60 넘게 빠진 이 단기 과매도, 여기에 대한 되돌림은 반드시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장기 모멘텀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급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 25년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25년 1월 달이죠. 근데 이때 실적이 급증하는 구간이라면 그 전에 올해죠? 24년 중반기나 하반기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전 구간은 매수 준비의 구간으로 삼을 수 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맥점 자리를 찾고 맥점에서는 물량을 태운다. 저는 가능성에 기반한 투자를 합니다. 자를 자리에선 자르고 태울 자리에선 태운다. 대신에 그 맥점 그리고 내가 사는 자리에서는 근거가 많이 겹쳐야 되겠죠. 그런 근거들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많이 태울 수 있고 설령 더 빠지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근거가 깨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게 틀리더라도 바로 자르면 됩니다.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 10번을 찍었을 때 이길 확률, 그 확률이 60에서 80%가 넘는다면 계좌는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테슬라에 대한 해석 자체가 지금 전문가나 유튜버 분들 보면은 다 제각각일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나 전문가 혹은 유튜버들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 내 기준이 없으면은 수익을 못 낸다. 한두 번 낼지 몰라도 장기적 꾸준한 수익은 절대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판매량, 실적, 단기 실적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 모멘텀과 금리 인하의 추이, 금리 인하 또한 올해 5월달 정도면 나오겠죠. 금리 인하 모멘텀이 시작된다. 실적 모멘텀 또한 초입이거나 곧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은 상승의 구간으로 보는 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겠죠. 물론 이 당시에 이 시점에 S&P 500 증시 분위기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코인 투자도 똑같죠. 알트코인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지수와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면서 테슬라 개별 종목의 모멘텀 계속 같이 지켜보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상승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기회의 구간이다. 그리고 종목들마다 어떤 게 먼저 치고 올라가고 어떤 게 나중에 가고 이런 순환매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산 분배를 하고 어떤 타이밍에 뭘 먼저 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이 얼마나 복리로 빠르게 불어나느냐가 올해 결정이 될 겁니다. 테슬라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자리다. 바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빠진다면 마지노선은 $160 정도로 보고 있다. 투자에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